회계사님들 배달 많이 시켜 드세요? 맨날 안 먹죠. 배달만 먹죠. 네. 최근에 배민이랑 쿠팡이츠에서 배달료 무료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더라고요. 네.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죠. 저는 그 사람 안 만날 땐 저 거의 사실 제 방에서 먹잖아요. 그 일하면서 먹는 경우가 많아서 제일 빨리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그 많이 시켜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도 직접 가서 먹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어서. 옛날에 이재용 회사님 집에 한번 간 적 있었잖아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물만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항상 저희 이제 바쁘니까 그 저녁을 먹고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집에서는 뭐 따로 배달해 먹거나 이런 경우도 일주일에 저는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것 그러시구나. 같아요. 네. 배민이랑 쿠팡이츠가 이렇게 배달료로 경쟁을 하는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 회계사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너무 행복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 진짜 행복해요. 난 사실 좀 더 치킨 게임을 세게 해가지고 이제 시킬 때마다 돈을 주는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기업들이 경쟁하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무조건 좋을 수밖에 아, 없는 거니까. 근데 이게 한편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결국에 이제 배달비는 무료인데 뭔가를 이제 수익 창출할 거란 말이 그러면 수수료가 올라가고 수수료 올라가면 또 음식값이 올라가고 배달은 무료인데 음식값이 배달만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치킨 게임이 좀 치열해지면은 그런 식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알아봤는데 이걸 대체 얘네가 왜 하는 건가 이거를. 우리는 너무 행복하긴 한데 이 행복의 대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의도를 물어봤는데 일단은 그 배달료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배달앱을 떠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확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위기감을 좀 느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쿠팡이랑 뱀이 조금 다른 건데 쿠팡이 먼저 이거 무료 배달을 시작을 한 건데 쿠팡은 사실 쿠팡이츠는 여기는 일종의 마중물이거든요. 일종의 OTT 그리고 쿠팡이츠 이런 걸로 쿠팡의 사람들을 이렇게 머무르게 하기 위한 약간 그 전략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쿠팡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전략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놓고 봤을 때 당장은 우리가 그냥 행복해도 된다. 결국에는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수익 모델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쪽 배달 쪽에서 약간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배달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쿠팡 쇼핑몰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함으로써 뭔가 수익이 보전이 된다. 맞아요. 이런 뜻인 거죠. 예. 근데 배달의 민족은 이제 사업이 지금 현재는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어쩌면 경쟁에서 조금 불리할 수는 있겠네요. 조금 불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몇 개 더 체크를 해봤는데 수수료, 그러니까 업체들, 식당들한테 받는 수수료가 쿠팡이츠가 좀 더 비싸대요. 쿠팡은 한 9%대, 배민이 6%대래요. 그 말인즉슨 쿠팡은 조금 더 전략적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쿠팡은 그 룸이 좀 적고,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민은 그냥 이거 자체에서 수익을 봐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불리할 수 있다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달료 무료를 막 한다고 했을 때 그동안 얼마나 큰 이익이 났을까. 배달을 안 시켜보셔서 그럴 텐데 진짜 배달비가 진짜 비쌌어요. 맞아. 거의 뭐 5,000원, 6,000원 이렇게 붙는 것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막 최소 주문 금액이 18,000원인데 메뉴 하나 시키면 17,800원인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 더 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많이 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점심에 서브웨이 샌드위치가 먹고 싶은데 맞아. 최소 주문 가격이 요즘 올라가지고 2개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돼요. 2개 시키면 사실 배부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저희 회사 앞에 박주임이 제 방을 문을 두드려요. 먹어도 되나요? 그래서 한 4시쯤에 회사님 혹시 저거 제가 먹어도 될까요? 계속 지키고 너 먹으셨던 먹어라. 거야. 너 먹어라 라고 해주죠. 배민이랑 쿠팡이츠 둘 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출혈 경쟁은 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이제 아마존이 약간 이런 게임에서 승자가 된 케이스인데 결국 유통을 장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사람들이 아마존만 쓰게 되고 똑같은 가격에 제공을 하더라도 많은 수익을 아마존이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결과적으로는 규모의 경제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점유율이 높아지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경쟁자들이 시장에서 도태되고 그 점유율을 본인들이 가져오게 되면 박리담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규모의 경제가 되면 어쨌든 수익은 창출이 되니까 안정적으로 창출이 되니까 그리고 새로운 경쟁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진입 장벽까지도 만들어지는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뭔가 이런 치킨 게임의 승자는 그 시장을 독식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뭔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겠죠. 다시 뭐 배달비가 부활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점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안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죠. 근데 무엇보다 이게 이번에는 배달 시장 자체가 자꾸 줄어들려는 느낌이 드니까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시장 자체를 살리는 쪽으로 전략을 취한 것 같아요. 그 출혈을 해서라도 그 시장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추가로 쿠팡은 어떻게 해서든 마케팅 해가지고 사람들을 락인 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자기네 그 유통망에. 그러니까 쿠팡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져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지금 이 출혈이라는 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출혈이 아니다. 나중에 그쵸. 더 달콤한 과실로 돌아올 거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한 2년 정도? 그때 충분한 이익을 봤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이익을 조금 일부 좀 돌려주는 개념? 그 출혈이 크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수혈이 많이 됐어. 수혈이 많이 돼서 엄청 많은 거지 피가. 우한 형제들 이번에 공시된 거 봤는데 어마어마해요. 재무제품 봐도 뭐. 재무제표만 봐도 볼래요? 자산 1.6조거든요. 근데 현금이 4,300억이에요. 유동자산이 1.2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수익으로 가면은 22년도에 2조 9천억, 23년도에 3조 4천억. 야, 많이 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쪼그라든다는 위기감을 갖고 지금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혈이라기보단 살짝 까진 거죠. 살짝 수혈을 이만큼 받고 잠깐 생채기가 났네. 뭐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일 수 있다. 뱀인 이 정도고 사실 쿠팡은 별도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그쵸. 왜냐면 쿠팡이츠랑 다 섞여 있는 거라서 쿠팡이츠 사업은 오히려 손실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는 기존의 배달앱들과의 경쟁에서 승자가 됐었잖아요. 그런 줄 알았잖아요. 너무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 거죠. 쿠팡이라는 경쟁자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그런 치킨 게임에서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미 탄탄한 두 기업입니다. 네. 걱정 마시고 현재를 즐겨라. 수혜를 다 뽑아 먹어라. 근데 저는 이 재무제표 보고 좀 놀란 게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가 시작한 게 배달에 대한 수요를 보고 기업을 시작한 건데 이렇게까지 엄청난 시장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요. 매출 기준으로 3조가 넘는 엄청난 대기업이 됐는데 뭔가 이런 아이디어 하나로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경쟁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양계사가 더 이렇게 좀 건실한 성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번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한테 되게 메인 거래처예요. 왜냐면 우리 법인카드에서 그 얘기하시면 안 될 것. 우리 메일 비중이 되게 우리 주요 메일 거래처. 네, 그렇죠. 말하면 안 되나? 상관없죠. 네. 상관없어. 이상입니다. 네. 네.